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민주 시민이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하나의 관점, 흑백 논리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 노란색 관점에서는 나무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흑색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새들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정치적인 진영, 자기의 정치적 이해 득실 이런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실존하는, 그리고 진실 그 자체, 역사도 100% 사실 그 자체의 역사도 왜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우파는 좌파가 진실을 왜곡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좌파는 우파가 진실을 왜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게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시 됩니다. 근데 대개 이 역사를 왜곡하는 측들은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이나 권력상의 이득이나 아니면은 그런 세력이나 명예 이런 거를 얻는 측일 겁니다. 그러는데 이 왜곡되는 역사에 대해서 민주 시민들이, 대다수의 민주 시민들이 정말 개, 돼지처럼 호구처럼 가만히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식견을 갖다가 이렇게 어딘가에 비춰내기가, 발표하기가, 누군가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측들은 대부분 대자본과 언론과 권력,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부패나 아니면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장기적인 집권 이런 거를 노리면서 이렇게 역사 왜곡,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중요 사실들에 대한 왜곡까지 이렇게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도 코를 누군가가 베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이미 4, 50년 전에 미리 지적한, 한 50년, 5, 60년 전이 되겠네요. 그 전에 미리 지적한 아주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 내용에 국한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very known and established fact can be denied. 모든 known,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래서 established, 굳건하게 확립되어 있는, 예를 들면 조선의 건국 성립 시기는 언제이다라는 것, 예를 들면 그러한 것, 그리고 세종대왕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조차도 이러한 것도 can be denied,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런 게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 득실 관계,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에 그러한 걸 버젓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나오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한나란트의 글이
이 정치 역사에 있어서 찾아낸 맥락을 보면은 ideology, 이거는 이데올로기, 이념, 이념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이념하고 한번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5, 60년 전 이야기인 겁니다. Anti-totalitarianism.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이념은 반전체주의입니다. 근데 2023년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전체주의이죠. 검찰, 마피아, 건폭 정권에 의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적들을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가하고 있죠. 사실상의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한나아렌트가 주장하는 것은 anti-totalitarianism, 반전체주의, 이 사상을 갖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Focus, 여기에서 주장 초점은 truth and myth, 진실, 사실, 역사의 근거가 있는, 실증 자료가 있는 사실, 그리고 myth, 허구적인 신화, 날조된 신화, 이 두 가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떤 게 truth고 어떤 게 myth, 신화에 불과한지. 근데 우리는 신화를 숭배하면서 진실을 그 왜곡하려 드는 언론, 그리고 부패, 어떤 건폭, 마피아 정권,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죠. 거기에 세뇌를 당하면 민주 시민의 자질을 잃게 됩니다. 판단력이 상실되니까요. The Fall, 예전에 1882년에 140여 년 전이죠. 이때 French historian Ernest Renan claimed national identity depends upon a selective and distorted memory of past events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가 여기 어니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은 선택적인 그리고 왜곡된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 이런 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 이름까지는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살펴볼 만하죠.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떤 친일, 극우, 반민족, 반민주,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3.1운동, 독립정신, 4.19 민주의거 이런 거에 기반한 정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네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한말, 독립운동,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승만 친일 내각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6.25 참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념이 극한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친일 그 부역 세력들이 반민족 매국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친일파들의 앞잡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본과 정권을 거의 거머쥔 채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공으로 무장하게 되면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 껍빗단니 아시죠?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그 속에서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매몰시켜버리죠. 그래서 반공 무장 정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친일파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득세를 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90% 이상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그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군부 쿠데타, 5.16 쿠데타로 정권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살인마 정권이 또 한 번 탄생하고 그때 또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죠. 광주 학살에 대한.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김대중 민주개혁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민주정권, 그래서 다시 이명박, 이 쥐새끼 같은 뉴라이트의 친일 그러한 정권이, 부패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서 역시 엄청난 또 왜곡이 일어나죠. 경제적으로 무슨 낙숫물 효과냐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최순실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어떤 박근혜 정권, 거기서도 역시 또 한 번 역사 왜곡이 일어납니다. 무슨 뭐라고 하죠? 건국절 운운하면서 헌법에 있는 내용마저 부정하던 어떤 극우 세력들의 그런 지랄 발광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 문재인 정권은 개혁이 미봉책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표리부동한 그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 끝맺음을 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윤석열, 친일, 반공, 극우, 신자유주의, 검찰 쿠데타, 그 마피아 세력들에 의한 압색 폭력 정권, 건폭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의한 식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떤 80년대 극우 또라이 경제학 밀턴 프리드만을 예찬하는 자가 대한민국 정권을 가지고 지금 마구 흔들고 민주주의 그토록 힘겹게 쌓아왔던 정교한 그 민주주의 문화를 갖다가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날리면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보다 처음 보는 정말 한심한 작자가 쩍벌 정권에 남이 앉는 의자에 구둣발을 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논팽이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지금 농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공이 국시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메카시즘, 흑백 논리로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습니다. 전쟁을 도발하려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선제 타격이니 이렇게 운운하면서 평화스러웠던 한반도를 갖다가 굉장히 긴장된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한결같이 어떤 극단적인 우위 꼴통에 의해서 세뇌를 받는 것처럼 독립운동사 자체를 없애버리고 또다시 헌법 정신을 망각하면서 지금 알 수 없는 역사를 오리무중 상태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인물이 Truth and Method, 진실과 방법이라는 출판물을 발간합니다. 이것은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Truth Creation, 집단적인 진실 창조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 창조되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즉, 이 이야기는 이 독일 철학자 이 가다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거기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어떤 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개념들을 상세히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창조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본질, 이거를 나름대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진리와 방법에서 진실 그 자체에 도달하기 위해서 써먹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과 메소드, 트루스 앤 메소드에서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인문학이 추구해왔던 그런 방식들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이 그 과학성을 되게 좋아하면서 자연과학적인, 엄격 과학적인, 수학이나 물리학적인 이런 걸 모방하면서 그 인문학의 그것을 과학적 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방식, 이거에 대해서 그는 비판을 가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가다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은 의식, 역사적으로 역사와 연관된 그런 의식, 자, 이런 거를 갖게 되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들을 형성해왔던 여러 가지 문화적 사실들, 이런 것들에 깊숙이 박혀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친일적인 역사가가 역사를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친일적인 성장 환경, 예를 들면 친일 자본의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면 친일적인 또 다른 어떤 그룹이나 이러한 일단 돈을 처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친일 반공적인 편견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럴수록 자기에게는 더 많은 이득과 어떤 안전의 보장, 한마디로 돈이 점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 극우들이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이유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Truth and Method, 이것이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실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이러한 학문적인 방법론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1992년에 브리티시 히스토리언 에릭 홉스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No serious historian, 어떠한 진지한 역사가도 can be a committed political nationalist, committed, 헌신적인 정치적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 여기 헌신적인 정치적 민족주의자, 자기네 민족만 옳고 다른 민족은 틀리다는 이러한 것들은 되게 편벽, 고루하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진지한 역사가라면 그 사람은 결코 민족주의자, 어떤 그러한 헌신적인 그 정치적 민족주의자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색깔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 이론을 펼치려면 그저 자신의 나라의 민족적 편견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긍할 만하죠. 자, 그래서 또한 1995년에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밀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스스, 온갖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건국 신화. 대한민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죠. 신화 없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신화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 신화. 게네리드 주장하는 그런 구약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등장하고 하는 그런 구약. 이게 다 신화입니다. 신화는 날조된 것이죠. 허구인 거죠. 이러한 이 신화들이 solve a valuable social integrative function, 굉장히 가치 있는 귀중한 사회적
통합적 기능, 가치 있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신화들이. 단군 신화가 거짓인 것은, 즉 허구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민족적 신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1998년에 위겐 하버마스가 아렌트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Truth and Justification. 위겐 하버마스가 진실과 정당성, 진실과 정당화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렌트는 합리적인 어떤 정치적 결단 의지, 이 형성을 통해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자 내지 정치적 결단자의 의지 형성, 이런 걸 통해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전통적인 그런 전제 조건, 가정. 하버마스가 이런 걸 좀 지지하는데 이러한 거를 갖다가 아렌트는 깨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 사상을 쭉 지배해왔던 이른바 어떤 의지의 철학, 정치적인 결단 의지의 철학, 이런 어떤 전체를 깨고서 그 자리에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 위겐 하버마스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언어 구조 세계, 모든 게 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죠. 언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계의 규범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삶의 형태,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연성, 그러니까 지금 언어적으로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 규범, 이 어떤 인위적인 이 규범이 이 사회문화적인 삶의 발전 형태는 우연성을 띠고 있는데 그 합리적 규범성이 인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언어 그러한 규범성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이고 우연성을 띤 그런 사회문화적 삶의 발전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위겐 하버마스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거를 언어적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갖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노력들과 언어적으로 묘사하는 노력들과 무관하게 어떤 이 실제 현실 참세계, 이 발가벗은 진실한 세계, 이러한 것들은 언어 중재가 즉 그런 것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러한 언어 중재가 없이 우리가 실제 현실 참세계를 갖다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발가벗은 현실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느 정도 도달하려면 부족하나마 언어라는 중재, 이 매개체,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내리고 이론과 실천 사이의 문제점을 규명합니다. 위겐 하버마스가요. 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의문점을 가지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e German political philosopher Hannah Arendt wrote about the nature of politics at a particularly tumultuous time.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바로 정치 현상의 본질, 이 책에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particularly 특히 tumultuous, 격동적인 시기에 발생하는 그러한 정치 현상의 본질, 이거를 갖다가 한나 아렌트가 나름대로 밝히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격동 시기에 일어나는 정치 현상의 본질. 자, 그럼 격동 시기가 뭐냐? She lived through the rise and fall of the Nazi regime. 그는 나치 정권의 흥망성쇠, 그 기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파리 학생 폭동, 그러한 학생 항거 폭동,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으며 Assassination of US President John F. Kennedy,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마틴 루터 킹, 이 목사의 암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겪으며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as a Jew living in Germany, 독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한편 독일에 살고 있는 그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나중에는 moved to occupied France, 이미 점령당한 프랑스로 이주해갔고 거기서도 못 살게 되니까 다시 시카고로, 그리고 뉴욕 시카고로, 그리고 버클리, 이렇게 이주를 해야만 했었던 한나 아렌트는 experienced this event firsthand, 이와 같은 사건들을 전해드린 게 아니라 first hand,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personally, immediately, directly, 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His political philosophy, 그녀가 가진 정치 철학은 was informed by this event, 이와 같은 사건들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고, 즉,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묘사하는 내용, 그 사건들에 묘사되어 있는 일반 대중들에 대한 사건의 묘사 내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녀는 이렇게 정치적 식견을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녀의 1967년 에세이 진실과 정치현상이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렌트는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way,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That the historical facts often become distorted when politicized, 즉 역사적인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이 종종 왜곡된다. 그것들이 정치 현상과 맞붙이게 될 때, 즉 정치화될 때 이렇게 역사적인 명백한 사실들이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그녀가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베트남 전쟁 같은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during the war in Vietnam, 베트남 전쟁 동안에 미국 US government는 supplied misinformation to the public, 이 일반 대중들에게 엉터리 정보,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에 가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알렸다는 겁니다. Distorting the facts in the way that,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바로 아렌트가 묘사하는, 즉 in order to justify their involvement, 그들의 베트남전 그 전쟁 개입을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왜곡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들을 왜곡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기네 현 정권에 유리하다 싶을 때는 왜곡, 그리고 가짜 정보를 misinformation을 갖다가 일반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개 사적인 언론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반민주적인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they are used as tools, 그와 같은 왜곡된 정보들은 활용이 됩니다. tools to justify particular political decision, 어떤 특별한 정치적 결단, 특별한 정치적인 결단 행위, 결정 행위,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핵폐기 오염수 그 방류를 갖다가 자기의 친일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 조작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 그 교정에서 철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태, 우리가 이런 걸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모종의 이러한 엄청난
모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특별한 정치적 결정행위, 일반 대다수의 민주주의민들이 지지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당연히 불법적인 이러한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병 노릇하고 있는 게 압수수색, 그러한 전문 검찰 마피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is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왜곡, 조작, 이러한 것은 not new in the political domain,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흔하게 자행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 영역에서는 lies have alway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foreign diplomacy and security. 정치 영역에서는 이 거짓말들이 늘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이 거짓말이, 정치적인 거짓, 이러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익과 연관됐다니. 그러나 what is new about the political lies of the 1960s onward was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그런 정치적인 거짓말들에 관하여 새로웠던 점은 1960년대 이후에 이 정치적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은 their significantly wide scope, 바로 그 거짓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심장할 정도로 폭이 더 넓어진 그런 영역이라는 것. 그 거짓의 영역이 이 정치적인 거짓말, 이 정치적인 거짓말의 영역이 굉장히 폭넓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심장할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다, 어느 영역이든 이와 같은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이 모든 영역까지 마치 공산주의 국가의 프로파간다, 이러한 거를 능가할 정도로 정치적인 거짓말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렌트 notices, 아렌트가 주목하여 밝히는 것은 they went far beyond simply keeping state secrets to encompassing an entire collective reality in which facts known to everyone are targeted and slowly erased.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끊어서 읽겠습니다. 즉, 이 폭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이 정치적인 허위, 흑색, 날조, 조작, 이 거짓말들은 훨씬 범위를 초월해서 넘어갑니다. 그저 단순히 국가의 비밀, 국가가 저지른 범죄, 이러한 국가적인 기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존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겠다. 10년 뒤에 발표, 30년 뒤에 국가기밀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등, 그렇게 국가가 저지르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국가적인 기밀, 이러한 거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 이러한 거를 훨씬 넘어서 투이야, 즉 encompassing an entire collective, 이 전체적인 그리고도 총체적인 그러한 이 진실, 이러한 것, 거기에서는 facts known to everyone,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명백한 100% 사실, 이러한 것들조차도 targeted, 목표로 겨냥이 되어지고 천천히 그와 같은 사실도 지워지게 되는 명백한 사실도. 그래서 결국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러한 거를 철폐하려고 시도하는 1923년에 지금 9월에 대한민국 상황, 바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타이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 집단적인 사실, 이런 것까지 아우르는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그럼 이 대한민국
현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범죄를 자행하려 들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동원되고 있고 그것을 언론이 이 썩어빠진 언론이 아니라 그냥 토목, 건축,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 의한 그러한 언론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네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세뇌되기 때문입니다. 또라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바쁜. 그래서 정치는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그네들이 무지막지에게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Why a different version of historical reality?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버전의 역사적인 이른바 현실, 이건 역사적으로 조작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조작된, 예를 들면은 홍범도 장군은 뭐 그 새끼들 말대로 홍범도 장군이 뭐 좌파 빨갱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 이러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그런 색다른 버전, 이건 조작된 새로운 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일, 우익, 그러한 종족주의 운운하는 이런 새끼들의 그러한 신자유주의 극우 세력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적 날조, 이러한 것들이 it's constructed,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형성이 되어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존의 사실들, 기존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대체하고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너무나도 청렴결백한 그러한 야당의 그 대표를 갖다가 무자비한 검찰 마피아를 동원해서 탄압하고 있는 현실, 이것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죠. 뉴욕타임스, 우리하고 정치적으로 뭐 혈맹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그러한 나라의 이른바 양심적인 그런 언론, 뉴욕타임스조차도 이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토탈리테리아니즘.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인 것입니다. This mass manipulation of facts and opinions. 이와 같은 대중적인 그런 허위 조작. 여기 mass. 이와 같은 엄청난 mass manipulation. 이와 같은 그런 대중적인 그러한 대중매체 그러한 조작, 사실들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에 대한 뭐 여론투표기관, 이거 이렇게 투표 모집단을 갖다가 조작을 해서 얼마든지 색다른 그러한 여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꿀을 빨듯 보고하고 돈 받아 처먹기 좋아하는 부패된 언론들이 같이 손잡고 짜고서 고스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와 같은 썩어빠진 이런 자본과 부패 언론, 이런 것과 역시 이 건폭 정권이 서로 합작을 해서 명백한 사실들, 그리고 민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 이런 걸 갖다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조작해내는 그러한 언론의 그런 대중 조작, 정치적인 허위 날조, 이러한 것들이 아렌트가 주목하기를, 이러한 것들은 is no longer restricted totalitarian regimes. 이것은 단순히 전체주의 정권, 이런 것에만 더 이상 국한된 게 아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이러한 짓거리로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또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oppression, 억압이라고 하는 게 is pervasive, 파급적으로, 즉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곳곳에 파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명하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인민들이 may be on guard against continual propaganda. 이 전체주의 정권이 퍼붓는
지속적인 그런 정치 흑색 선전 이런 거에 대해서 흑백 논리 무슨 이념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국가의 적이다 라고 규정하는 짐은 곧 국가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그 또라이 같은 그런 발언들 이러한 것들 이 지속적인 정치 흑색 선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방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계속 이러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방어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바로 이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takes place in liberal democracies such as the US, United States, 미국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 정치적인 거짓말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행되고 takes places 이와 같은 그런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akes place의 주어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들이나 어떤 국민적인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적인 조작, 허위, 날조 여기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러한 악덕 부패 사기업 바로 이런 애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와 같은 대중적인 조작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사가 여기 takes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의 동사는 여기 있는 is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takes가 이렇게 되겠죠. takes. 이러한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생겨납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이 생겨납니다. 미국과 같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doctored reproach and purposeful misinformation. doctored. 여기 doctored는 이렇게 벌써 점검된 그러니까 좀 왜곡됐다는 의미죠. 즉 이거는 fabricated, forged, 조작, 왜곡되어진 그러한 보고와 의도적인 그러한 정보 오류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serve 기여하고 있습니다. Justify violent political intervention such as the Vietnam War of 1954 to 75. 1954년에서 75년까지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그런 거와 같은 것에 대한 그러한 폭력적인 무력을 동반한 그러한 정치적 개입, 미국의 정치적 개입 이러한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미국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호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보를 조작해서. 이렇게요. 대한민국의 현재의 2023년 건폭 마피아가 저지르고 있는 이 건폭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를 갖다가 미국도 이미 5, 60년 전에 저질렀다는 거죠. In free countries,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she claims, 아렌트 주장하기를 unwelcome historical truths are often transmuted into mere opinion. 이 환영받지 못하는 역사적인 진실들 이러한 것들은 종종 transmuted, 변형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한낱 개인적인 견해, 의견, 팩트인데 그 누군가의 주장, 견해인 것이냐 이렇게 조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이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어떤 위안부에 대한 위안부는 사실상 성노예를 말하는 거죠. 섹스 슬레이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their factual status 그 사실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진실로서의 지위 그런 가치 이러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끊임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왜곡되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놈들이 거꾸로 진실을 주장하는 그러한 방송이나 여러 단체, 기관, 학술 이러한 관련자들에게 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오히려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썩은 언론 때문에
썩은 언론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이런 개별적인 방송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언론 매체들, 이러한 것들을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러한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10배 이상의 자본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있죠. 달걀로 바위치기 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법을 가장한 이 건폭 정권의 이 조폭 정치, 이 건폭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반민족적 언행, 이 파렴치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조망만한 땅덩어리 속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려고 드는 이 분열적인, 그리고 이 도발적인 그러한 전쟁을 도발하는 듯한 그러한 발상, 자신들의 어떤 본부장 비리, 이러한 것은 논외로 하고, 그리고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양평 고속도로 진로 변경 문제, 이러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가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자신이 법률보다 위에 있는 양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위법한 명령을 내려서 그 수사에 개입을 하고 지시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정황들, 위법 지시 명령을 내린 듯한 그런 정황들. 물론 국방부 장관 바뀌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인물을 보면은 얘는 완전히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태원 참사, 뭐 지하철도 참사, 온갖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만 발생하면 저것들을 저지른 것은 빨갱이다 라고 이렇게 종북 세력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치유하고 책임지려 드는 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훼손하고 오도하고 결국 기승전 결은 뭐냐? 결은 빨갱이 종북,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기 주둥이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023년에 그러한 다가치 시대, 그러한 어떤 입체적인 전방 외교를 해도 모자른 이 시국에 이른바 1세기 전 50년 전에 가치 외교 들먹거리면서 누가 봐도 유치원생도 다 알만한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센스 있게 국민의 안전, 한반도 안전을 중심에 놓고 외교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시 어쩌고 저쩌고 군역을 기피한 놈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좌시만 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For example, 예를 들면 It is as though the policies of France and the Vatican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있었던 프랑스와 바티칸 그런 시국 사이의 여러 가지 정치관계, 이러한 것들이 그 같은 정치적인 흥정관계, 이런 것들이 not a matter of historical record,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정치적 주장, 의견의 문제일 뿐이다, 였다라고 드신 양, 마치 이러한 것인 양, 이렇게 가정하는 꼴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임에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위안부 성노예 이거를 하찮은 것쯤으로 여기고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살 테러 만행 이거를 왜곡하고 그리고 거기에 빨갱이가 개입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폄훼하고 비판하는 놈이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겁니다. 세월호 역시 굉장히 많은 왜곡 이게 있었죠. 여기도 빨갱이 논쟁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여기도 빨갱이가 개입했다라는 등 모두가 다 북한과 관련된 소행이라는 이 새빨간 거짓말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건 어떤 언론을 가장한 악덕 그러한 세뇌 그런 집단이건 간에 그리고 또한 자유총연맹이라고 있죠. 우익 또라이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었죠. 얘네들은 자유가 아닌 독재 폭력을 미화하고 자빠졌습니다.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극우 꼴통 범죄 집단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정치적 중립을 갖다가 걷어차버렸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자신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카카오톡 그 밝혀진 그 사이트 내용 일부를 보면은 얘네들이 뭐 1,700명, 1,700개 어쩌고저쩌고 하는 불법 선거 조직을 이미 갖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 138억을 그 예산을 처발라서 이놈들이 처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명백한 팩트인 겁니다. 우리가 좀 뭘 알고 지내자는 거예요. 지구상에 얼마나 있다 갑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렇게 세뇌만 당하는 개 돼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자, 그 다음 An alternative reality 하나의 대안적 현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이 왜곡되어 묻히고 대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대안적 현실 날조된 이야기인 경우가 허다하겠죠. The rewriting of contemporary history 현대사를 새로 쓰는 것, 다시 쓰는 것 under the very eyes of those who witnessed it 직접 그 현대사를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의 바로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시선하에 현대사를 갖다가 다시 쓰는 일 이러한 일 어떻게 보면 멋있는 일 같지만 through the denial of the lack of every known and established fact 그러는데 얘네들은 즉 established 이미 확립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미 확립된 사실들 이러한 것들 갖다가 부인 또는 neglect 거부, 방기 이런 걸 함으로써 직접 현대사를 다시 쓰는 이와 같은 행위는 not only to the creation of more flattering reality to fit specific political needs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다 flattering 아첨하는 듯한 좀 이렇게 아부하는 듯한 빌붙는 듯한 그러한 현실의 창조를 일궈낸다. 특별한 정치적 욕구에 부합하는 보다 그럴싸한 마음에 드는 현실에 대한 그런 창조 이러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유주의가 왜 역사를 갖다 이렇게 자꾸 왜곡하면서 새로운 이상한 가치관 이런 거를 들먹거리면서 역사를 조작하려 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o the establishment of an entirely substitute reality 이들은 전적으로 이런 대안적인 대체적인 하나의 현실 이런 거에 확립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낸다. 대안 현실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no longer has anything to do with factual truth 사실에 근거한 진실과 어떠한 관련성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아니한 즉 홍범도 장군을 갖다가 빨갱이 하수인쯤으로 묘사하는 그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이렇게 연결이 된 적이 있었다는 그걸 확대, 포장, 과장을 해서 빨갱이로 몰아붙이려는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의 색다른 그러한 신우익의 친일적인 반민족적인 그러한 짓거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this Arendt argues, 아렌트가 주장하기를 바로 이것은 particularly dangerous, 특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The substitute reality, 이와 같은 대한 현실은 justified mass killings under the Nazi regime, 즉 나치 치하에서 그들의 대량 학살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했던, 이러한 걸 정당화하는, 5.18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와 같은 어떤 대안적 현실, 대한 현실, 이건 날조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날조된 이러한 대한 현실은 is a good example, 하나의 좋은 본보기이다. 나치가 저지르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이 나치가 저지르는 만행을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대한민국 건폭 정권이, 자, 정도와 강도의 차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at is at stake? What is at stake? Arendt says. Arendt 말. 그럼 현재 위태로운 것은 바로 common and factual reality itself. 이것은 common, 통상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바로 현실 그 자체, 바로 역사적인 현실 그 자체, 이러한 것마저도 왜곡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현인가 하는 그놈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 이거 필요 없다,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바로 이러한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놈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장기 집권, 그리고 경제적인 독점, 그리고 언론 장악, 그리고 부패 정권의 항구성, 이런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의기로운 그런 정신, 혼, 이런 거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 놈들이 한글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 아렌트가 주장한 것처럼 현재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common,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그런 fact, reality, 현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곡도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 오웰의 1984 그거를 좀 읽다 말았는데 어쨌든 꼭 끝마쳐 드리겠습니다. 1984에서 2 플러스 2는 5가 된다. 그게 어떤 물리학적 현상에 의해서 5가 아니라 2 플러스 2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너는 숫자를 대야 된다. 2 플러스 1을 4라고 하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한 너는 반동이다. 너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윤석열 일당의 짓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contemporary followers of Arendt, 이 한나 아렌트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21세기적 그런 지지자들은 2003년에 이락 침공, 미국이 이락을 침공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대면서 이락 침공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its allies,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에 의한 2023년 이락 침공 사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이것은 an example of this phenomenon, 이와 같은 현상의 본보기 사례라는 겁니다. 아렌트의 주장은 might also be used, 또한 활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줄리언 어산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위클릭스라고 하는 이런 것의 창립자인데 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활용하면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The release of secret documents, 비밀 문서를 그가 이렇게 폭로, 누설한 것, 즉 contradict
official version of events, 어떤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버전, 공식적인 해석, given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걸친 내노라는 국가들의 그런 정부들에 의해 주어진 어떤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버전, 이러한 것들을 논박하는 그러한 기밀 문서, 이러한 것들을 그가 폭로시킨 것,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나 정부, 어떤 정권이 떠들어대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면을 까보면 거기서 엄청난 허위, 조작, 날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 특히 이 검찰발 뉴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러한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events occur and become recorded as history.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발생하고 이것은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기록된 그 진실이,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그러한 진실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justify particular political action, 어떤 개별 구체적인 특별한 정치적 행위, 미국의 월남천전,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ensure the release of facts at a more convenient time, 정치적으로 보다 편안하고 유리한 시기에 어떤 사실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포하기 위해서, 사실들에 대한 배포, 확산, 파급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 번째, secure desired response at critical times, elections, war, 보다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한 시국에, 예를 들면 선거철이나 전쟁 때, 이런 때에 바람직한 그런 반응, 이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rewrite history, 그리고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이거 다시 쓰는 이유는 favor certain people, 특정한 사람들, 즉 대한민국의 친일파 후손들, 그 부역 세력들, 그것과 연관된 부패 언론, 그런 자본 세력들, 이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패 자본, 그러한 권력과 이렇게 연관된 정경 유착된 그런 자본 세력들, 특정한 사람들이나 혹은 특정한 그런 사실들을 갖다가 prioritize,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왜곡한다는 겁니다. 친일파에게 유리하도록. 이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모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사실이라고 확립된 바로 그러한 사실, 명백한 사실, 이러한 것도 얼마든지 부인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뉴스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이 철거된다는, 그 조만간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이것이 철거될 거라는, 이러한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우려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한나 아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성이죠. 이분은 독일 린덴 지역에서 1909년에 태어났는데 세속적인 유대인의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났습니다. 퀸스베르크에서, 그리고 베를린에서,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함께. 그리고 마르틴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는, 그녀는 스트롱, 강렬한 그런 지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갖다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나중에는 시들해졌습니다. 하이데거가 나치 그 당을 갖다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렌트는 이렇게 금지를 당했습니다. 금지 조처를 당했습니다. Taking up teaching position, 이런 그 가르치는 그런 자리, 교사 내지 교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왜냐하면 그녀의 유대인 헤리티지, Jewish heritage 혈통 때문에. 그리고 나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파리로 비행기 타고 파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고, 플랫, 달아났다는 얘기네요. 파리로 도망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바로 lively, intellectual circle, 아주 lively, 정말 생기 넘치는 지적인 그런 서클의 구성원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published many highly influential books, 많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그런 에세이들, 수필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taugh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버클리 대학, 시카고 대학, 그리고 뉴스쿨에서, 그리고 프린스턴, 뉴스쿨 프린턴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녀는 최초의 여성 강사, 강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그리고 그녀는 75년에 작고했습니다. 하트어택, 심장마비로. 그녀의 주요 조서는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Totalitarianism, 전체주의의 기원, 이렇게 굉장히 중시되는 책이죠. Human Condition, 인간적인 조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조건, 그리고 On Revolution, 혁명에 관하여 이러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빼먹은 내용 없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나 아렌트의 글을 갖다가 간단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 정권화에서 반민족 친일 행각을 가리기 위한 뭐 선제 타격 같은 반공 이념 공세, 이런 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군역 기피자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검찰 조폭 마피아를 갖다 부하로 거느린, 그리고 그들을 통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리고 전제주의적인 압색 폭력을 일삼는 그런 탄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극우 꼴통들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될 때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